저희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더뎌지더라도 유전자 가위 기술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식세포로 조작했을 때 그 영향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구적으로 남은 영향은 현재 기술로는 적어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작지만 있는데 이렇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확률이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맞춤형 합의를 만들 수 있죠. 장애나 여러 가지 유전병을 제거해서 추정란을 작성시키는 건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장애를 없애는 것보다는 장애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질병을 없애려고만 생각하는 건 좀 아직 생각부터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물론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 바로 유전병 치료 안 하면 이렇게 드는 비용은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같은 원리. 두 번째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GMO 작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GMO 된 작물은 언제든지 바깥 생태계로 퍼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 옥수수, GM 옥수수가 퍼져나간 사례가 있었고요. 이들의 꽃가루가 야생에 퍼져나가면 야생종과 합쳐져서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릅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임작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불임작물을 만들면 또 식량을 소수의 기업들이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몬산토는 불임작물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생물을 산업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소재나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생물이 변이가 빠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들이 변이를 일으키면 이들이 생산하는 물질이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들이 어떤 변이를 얼마나 언제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약품을 만약에 사람이 먹었는데 만약에 악영향이 있었다. 근데 그 악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면 마치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00년대 중반쯤에 있었던 입덧 치료제인데 이걸 먹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출산을 하고 보니 아이가 상당수가 기형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동안 이 약을 처음으로 먹은 사람이 임신하는 동안은 이 약이 안전한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먹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크리스퍼를 대체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를 대체할 기술을 발전시켜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잘 사회에 순환시키도록 한다면 어차피 이게 다 인력이나 고급 인력이나 장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경제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산업적 이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입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은 1970년대부터 계속 연구되어 왔지만 효율적이지 않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 조작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효율적이고 더욱 좋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다수의 과학자들은 이 기술이 미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의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크리스퍼-캐스9을 한정시키고 1세대, 2세대 기술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인공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특정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절단하고 원하는 염기 서열을 묻혀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전자 가위 기술의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크리스퍼를 사용함으로써 의학적으로 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인류에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현재 크리스퍼는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죠. 암치료, 시각장애치료, 유전병 치료, HIV에 의한 에이즈 치료, 장기 이식, 말라리아 치료 등등 우리가 치료하지 못했던 일명 불치병들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되고 있고 부작용이 많았던 치료법들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정란에 이 기술을 적용해 유전병을 치료하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태계적으로 또 자원적으로 크리스퍼는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를 사용하여 멸종동물을 복구하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조지 차치 교수팀은 메머드의 유전 특징을 현생 코끼리에게 붙여넣어 메머드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멸종동물 복구가 실현되면 자연 생태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으며 멸종위기 종의 복원은 해당 생태계의 자연성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생물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에 의하면 GMO 부작용을 크리스퍼를 이용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GMO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적인 작물이나 바이러스 또는 돌연변이의 위험을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GMO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안전성은 당연히 보장이 될 것이고 그럼 GMO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며 GMO로 인하여 생산량이나 수익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요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농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나나가 멸종이 된다면 바나나 생산지로 유명하고 바나나 산업에 의지하는 필리핀 같은 나라의 경제는 극심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수 교수 연구팀은 바나나를 멸종 위기에서 구출해줄 크리스퍼를 이용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계 경제는 유지될 것이고 크리스퍼는 경제 악화를 막아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기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학적 피해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암치료, 유전병, HIV, 말라리아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암치료는 지금도 증상 완화 가능합니다. 시기만 잘 잡으면 초기에 발견하면 전이 되는 걸 막고 잘 치료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분자항암제라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항암제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아르테니신 같은 요즘에 최근에 개발된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UCLA에서 진행하는 마이크로 봉사활동, 말라리아를 검진하는 마이크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말라리아가 지금 검진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럼 이 방식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맞지 않나요? 일단 말라리아 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그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근데 일단 저희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임 유전자를 모기에 넣어가지고 말라리아를 보균하고 있는 그런 모기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치료제를 사야 될 그런 경제적인 지출도 없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모기를 불임으로 만든다는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실험했을 때 4세대에 걸쳐서 75%의 보균 모기들이 현재 불임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불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말라리아 원충 가지고 있는 모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자기 침샘에 그냥 말라리아 원충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리아 원충 모기한테 영향이 없죠, 애초에. 근데 그 모기를 불임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답변해주세요. 현재 일단 실험을 진행한 것은 어떤 한 지정된 섬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요. 유전자 드라이브를 일단 말하는 거는 유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생명공학과 대학원 연구정에 따르면 현재 과학자들은 유전자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이 기술을 자연계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 유전자 실험 자체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이게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증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생태계에 풀겠다는 거니까 생태 결혼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생태계 문제가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현재 생태계 사용을 한 사례가 정확. 그럼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도록 현재 과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의학적인 곳으로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네, 그 멸종동물 복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차라리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토종 종자를 육종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단 종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멸종위기인 동물들은 현재 그 종 자체에서 유전자 다양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멸종동물의 유전자를 가져온다는 것은 멸종동물에 있는 유전자를 그 유사한 종에게 주입을 하여서 그 종 자체에서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여 그 종의 번식이 있을 때 더 이상 기형아와 그리고 유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여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더 이상 그 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의 전제 조건은 그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지금 자연적으로 자연 선택을 못 받아서 그렇게 멸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아시아 코끼리 같은 경우,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상아를 목적으로 인간들이 그 코끼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이만 결쳐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대 측은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입안을 하실 때 일단 유전자 강화기술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신 것이 맞죠. 그 점에 대해서 일단 크리스퍼 그 기술, 유전자 강화기술 이득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퍼보다 발전된 유전자 강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근데 아까 찬성측에서는 크리스퍼 카스9 3세대로 제한을 한다 하셨는데 그럼 그래 되면 좀 모순되지 않나요? 일단 그 자체에서 크리스퍼보다 발전된 유전자 강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제에 찬성한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논제로서 생식 조작을 했을 때 영구적으로 남고 이 영구적으로 남는 거를 없애는 그런 기술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일단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기술로서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강화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부터 일단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제에서 바이오 산업의 발전, 즉 미래 전망을 보고 있는 건데 미래의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런 문제점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미래에 관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지금 본인께서 카스9으로 제안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캐스9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 아기의 가능성이 있고 유전병을 치료할 때 유전병을 치료하지 않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유전병 중에서는 그저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사로 이르는 병도 있고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유전병을 치료를 해야겠다는 의향이 있을 때 유전병을 치료하는 그런 동의 방법을 구하고 객관적으로 이 유전병이 없는 것이 그 태아가 태어났을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처음에 유전병을 고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그 인류가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경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굴러가는 돌을 못 따라가요. 네, 일단 그 안 좋은 점에서는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한 게 현재 8개국에서 모인 22명의 힝스턴 그룹 회원들, 즉 힝스턴 그룹은 존스 홉킨스 검언 생명윤리 연구소 그리고 줄기세포 정책과 윤리 프로그램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성한 단체로서 줄기세포 유전자의 지적 소유권과 같은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오는 그런 모임인데요. 2015년 9월 9일 이들 모임에서 나온 결과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생식 분야에 적용하면서 시기상조이고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는 인간 태아에게 실험을 하지 않겠다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네, 안전성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그럼 했습니다.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거죠. 지금. 아직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거죠. 비교적 새로운 기술입니다. 인간 배아 조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미래는 없지 않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약품으로 했을 때 그 부작용으로서 일단 이 1900년대 있던 입덧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900년대하고 일단 지금하고 기술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기술에 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처음에는 탈리도마이드가 증상이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입덧 치료제니까 입덧은 당연히 완화되죠. 왜냐하면 이성 주체가 방위성 주체니까. 근데 입덧은 완화되는데 그게 기형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아이를 낳아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1900년도의 기술하고 지금의 기술하고 비교하면은 일단 임상 실험, 의약품이 출시되기 전까지의 실험 과정 자체가 일단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화학실에서 실험을 하고
두 번째에서 세포, 즉 고등세포에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세 번째로 식물과 동물에 실험을 하고 그냥 네 번째로 임상 실험할 때 1차, 2차, 3차로 부작용과 장점을 추출해서 의약품을 만듭니다. 일단 옛날에는 이 과정이 더 더뎠을 뿐더러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발견을 못했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그런 아주 세세한 부작용까지 모두 잡고 장점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저희 찬성 측에서는 충분히 그 부작용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상으로 교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학적 비약과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차질에서 말했듯이 암 같은 경우는 분자항암제로 유전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HIV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변이가 일어나서 그러지 치료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IV로 생기는 병이 에이즈는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하면 완치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 제가 말했듯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국가에서는 약이나 치료제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검진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겠고요. 생태계 의학적 부분에서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차라리 안전한 방법으로 토종 종자를 육종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생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더 있겠지만 그 방법 모두 지금 좀 위험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 종자은행을 쓴다 해도 종자은행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종자은행에서 나오면 그것이 그러니까 실제 생태계에 적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다음 GMO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부작용과 거부가 있다 하셨죠. GMO는. 네, 그 안전성이라는 게 아무리 안전성을 낮춰도 사회적으로 무차별적인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앞뒤 안 가리고 언론 같은 걸 보는 거죠. 언론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좀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는 거에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일단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은 지금 3세대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유전자 한 개를 편집할 때 거기서 90개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90개의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퍼 가입 기술의 문제가 또 뭐냐면 표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잘라는데 얘는 반대쪽을 자르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잘못 편집될 가능성이 생기죠.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걸로 돌아가서 이런 암 유전병 이런 걸 치료하는 걸 수정란에 적용을 한다 하셨는데, 만약 이걸 네 번째 제가 주장한 안전성 문제를 겪어서 만약 수정란에 적용을 했는데 그게 잘못 편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애는 앞으로 더 불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반박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입안에서 나왔던 두 번째 논제를 일단 논해보자 하는데요. 일단 두 번째에서 생태교라는 예시로 들었을 때 반대 측에서 GMO의 예시를 드셨습니다. GMO가 현재 멕시코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MO하고 크리스퍼 기술은 일단 다른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퍼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런 GMO를 만드는 그런 기술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적은 수의 유전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MO가 1000개 유전자를 조작해야 했다면 일단 현재 크리스퍼 기술은 10개 내외의 유전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또한 저희가 유전자 드라이브가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퍼져 나가는 것은 걱정의 우려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크리스퍼 자체가 안전성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킹스턴 그룹처럼 이런 위원회들이 설립돼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기로 그런 협약들이 맺혀 있는 만큼 그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현재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약들, 또 혹은 미래에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기술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크리스퍼 Cas9 기술 메커니즘의 개발자인 다우드나 교수가 말한 일을 현재로서는 분명히
비목표 염기 서열을 조작하는 그런 타겟 이탈의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했지만 현재 기술로서 그런 것이고 미래를 발전시키면 그 오차를 훨씬 더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돌연변이들이 일어날 걱정들은 훨씬 안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에서 일단 그 육종에 대해서 변이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종에 있는 유전자를 조금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유전자 다양성이 적은 상태에서 육종끼리 교배를 하게 된다면 거의 근친 교배나 다름없어서 기형아들 그런 사생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유전자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형아들 그런 적은 유전자 다양성 때문에 그 동물들이 멸종 위기로 내몰린 것이고요. 현재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크리스퍼 기술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갓난아기, 갓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향후 저희가 발전시킨다면 어떤 기술인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완하고 그 기술을 더 낫게 만들면 인간에게 큰 이득을 가져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크리스퍼 기술의 위험성을 줄이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발전합니다. 그 말인즉슨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현재 바이오 산업에서 이 특이점은 유전자 가위 기술 3세대, 즉 크리스퍼 캐스9 기술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퍼 캐스9 같은 그런 획기적이고 과거에 있던 기술들보다 훨씬 부작용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가격적으로도 효율적인 그런 기술을 저희가 방치해놓고 미래에 있을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부작용들을 걱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과학은 더 발전이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퍼 캐스9, 즉 유전자 가위 기술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해결 방식도 있겠지만 제일 이상적으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죠. 근데 여기서 바나나가 멸종되고 또 생태계가 무너져갖고 많은 종들이 멸종됐다. 이런 문제를 크리스퍼로 해결하지 말고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왜 빠졌을까요? 파나만 병이라는 곰팡이 문제 때문에 멸종 위기에 빠진 건데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파나만 병에서 살 수 있게 파나병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병은 자연계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전염병들이 도죠. 하지만 이럼에도 많은 종들이 이때까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은 종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단일 종자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나나에서는 이전에 브로미실이라는 품종이 멸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지금 캐번디시 종이라고 멸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퍼 캐스9을 이용하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토종 종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미국 기업에서 만든 캐번디시라는 종자에 의해서 대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종 종자를 많이 살리면 애초에 이런 위험을 많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그 곰팡이 병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피해는 많이 입었고 그럼 그걸 또 단일 종으로 계속 재배하잖아요. 네. 그럼 또 새로운 병이 생기고 한 번은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근데 이전에 한번 브로미실이라는 품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사례가 있습니다. 새로운 병이 그 단일 종을 공격하는 새로운 병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잖아요. 하지만 병이 생기고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순리인 거죠. 생물 다양성을 살리면 이런 병을 보다 적은 피해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사례도 그렇고 이것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를 생기지 않았을 때만 이 기술을 적용하겠다 하셨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인정하십니까? 이 생태계로 봤을 때. 하지만 그것을 실험실 안에서 실험을 해본다면 그거는 예측 가능하겠죠. 근데 이 꽃가루가 다른 야생의 생물들하고도 합쳐지잖아요. 그럼 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꽃가루. 그러니까 옥수수를 같이 시키려면 그 꽃가루가 막 날아갈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거에 의한 영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수많은 변수가 이연에 있잖아요. 방지를 하고자 개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기준이.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메터드라고 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방식이나 아니.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일단 옥수수, 그러니까 GMO 작물을 기르는데 이것들의 유전 정보가 타종하고 섞여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일단 저희 입장입니다. 일단 무조건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 임상시험 과정이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이 임상시험은 기존의 약물들에 대한 건데 기존의 약물은 DNA를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DNA를 변형시키는 요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똑같은 임상시험 과정을 적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이거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임상실험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 왜냐면 임상실험 전에는 뭐 동물실험이라든지 조그마한 화학실험 이런 게 다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임상실험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대단하다고. 물론 많은 변수가 제공되었겠지만 지금의 임상시험 과정은 과거의 약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전자 조작 생물을 테스트하기에는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전병을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유전병의 경계가 정확히 정해졌습니까? 유전병 경계요. 유전병이라는 것 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DNA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병을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게 병이고 어떤 게 병이 아닌지는 시대마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게 뜻이죠.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한 거를 병이라고 일단 정의하는데 그 중에서 좀 정도가 심한 거를 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눈이 안 좋은 거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단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굴러떨어지는 돌 효과에서 처음에는 진짜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심한 병만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 생활에 심각하게 지장 있는 병을 치료하다가 점점 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부탁드립니다. 산상체 교차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차설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반대층은 계속 GMO 옥수수와 크리스퍼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는데 GMO랑 크리스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교차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학적인 걸로 암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저희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죠. 그리고 반대측은 암은 지금 치료법으로도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치료법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거라고 얘기죠. 앞으로 발전된다는 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앞으로 정복할 수 있는 암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항암치료 같은 이런 암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항암치료마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도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막으면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퍼-캐스나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설명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HIV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반대측에서는 변이가 일어나서 그렇지 완치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네. 하지만 완치한 사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주시죠.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지금 그 사람 HIV 걸린 사람들이 그 검진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리아 죄송합니다. 말라리아는 검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별로 관여가 없다는 듯이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 탓이라고 남 탓을 하고 하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모기들을 불임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불임 말고 크리스퍼-캐스나인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전에 방지를 한다면 이런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이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완벽한 예방, 그거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실이 되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제도 나오고 있고 또 모기를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그 말라리아에 걸려도 살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치료제를 얘기를 하자면 치료제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치는 것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그 병에 걸리기 전에 모기 자체를 해결하는 그것은 개인이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메머드 얘기를 꺼냈는데요. 메머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메머드는 핵심종입니다. 메머드는 툰드라에 사는 핵심종이고요. 죽은 풀을 먹어치워 그 밑에 있는 어린 풀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 나무를 쓰러뜨려 그 눈 덮인 툰드라 표면을 노출시킴으로써 햇빛의 반사를 증가시키고 이런 등등 이런 굉장한 이익을 자연생태계에 주는 종으로서 메머드를 보고를 한다면 자연생태계에 더 이득이 될 것이지 교란보다는 이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을 한 번 더 덧붙이자면 말라리아를 그
연구 개발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기술을 생태계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체는 노출을 시켰을 때 문제가 될지 몰라도 나중에 더 개발을 시켜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개발을 시킨다는 것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 교란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찬성치 교차설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하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서식지 파괴와 단일종을 계속 재배하는 것을 강행하는 이런 학습 때문이 원인이고 이런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원인부터 먼저 제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멸종된 핵심종을 복구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생태계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라는. 근데 여기서 다시 매머드를 살린다면 지금과는 기보가 다르고 또 지금과는 거기 종 생태계의 모습과 사는 종이 다른데 어떤 영향이 또 연쇄적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태계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것은 산업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논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IV와 암 같은 많은 질병들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 지금 크리스퍼 이 기술이 안 완전한 것처럼 지금의 치료도 완전하지 않은 법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비용이 줄어들고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이런 비용을 사회에 선순환되게 한다면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비용을 굳이 그냥 한번 지출하고 없어지는 비용을 볼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찬성측 재반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암 치료나 HIV 치료는 이미 치료제가 있다고 했는데 치료제 자체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크리스퍼-캐스9로 사용을 해서 미연에 반지를 한다면 이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전에 까먹고 덧붙이지 않았는데 매머드 자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머드 유전자를 현존하는 아시아 코끼리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에 없던 종을 갑자기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종에게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란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 크리스퍼-캐스9은 아까 입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으로도 비약이 있고요. 생태계적으로도 교란을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나나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크리스퍼-캐스9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퍼-캐스9을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반발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은 진보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죠. 저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한 갈래인 공학은 자연과학을 사용해서 인류를 이롭게 하는 학문입니다. 즉, 공학은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의학적으로 큰 비약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불안감 문제와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은 원리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적 이탈에 대한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개에서 90개의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회적인 노력, 예를 들어 사회적인 배려가 우선이 되는 사회,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을 위시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두엽 절제술처럼 거기에서 예를 찾듯이 우리가 섣불리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서 더 잃는 것이 많아지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럼 이상 저는 마지막 초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토론에서 반대 측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찬성 측도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표명하자고 하는 바는 반대 측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말라리아 해결을 저희가 캐스9을 통해서 모기에서 말라리아를 없애자고 하는데 약이 있어서 괜찮지만 의사가 없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뭐 모기에 물리면 살짝 간지럽지만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린 상태에서 약을 주면은 모든 계층에게 약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저희가 애초에 말라리아 자체를 없애면은 그런 고통도 줄이고 그런 약에 대한 그런 보급에 대한 문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작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성 확보에 대해 동의하고 현재로서 예측 불가한다는 것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제에 있는 발전이라는 단어를 보면 발전이라는 뜻 자체는 앞으로 나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과거의 예시들만 거기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발전 가능성을 얼마나 저희가 좋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 인류 전체,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으로 원인 제거가 가능한다고 하셨죠. 근본적인 원인 해결로서. 하지만 육종으로 그 형질을 퍼뜨릴 때는 퍼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육종 보존으로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그 시간 텀이 있지만 감염 속도 자체는 그 세대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른 기술, 암 치료하는 그런 다른 기술들도 발전시키면은 비용이 줄고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현재 크리스퍼 캐스9는 이전에 있었던 기술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술보다 이 크리스퍼 캐스9을 더 발전시킨다면 미래에 비용이 적어질 것과 효율이 높아질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명한 박사적 한 명이 하버드 의대 조지 처치 박사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에 위험한 치료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유독 유전자 편집 기술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컨대 화학요법의 경우에도 미래 세대에 전달되는 돌연변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으로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